네, 안녕하세요. 길버트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기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 오늘 고3이랑 고2 응용 어법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 마뉴멘탈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어떤 건축물이 상당히 기념비적이라고 할 때 그 마뉴멘탈이라는 개념이 어떤 매시브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 무게에 관한 글이다라는 글에서 이 글의 첫 번째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등급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 키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 마뉴멘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집트 예술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가장 가깝게 또는 자세하게 또는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저기 come close to 다음에 express라고 동사 원형을 썼는데 1번에서 포인트는 come close to 다음에 저기에 있는 표현처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to가 전치사로서 만약에 전치사라면 to 다음에 동명사인 ing형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또 close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 이 전치사를 쓸 경우에 이렇게 ing 동명사로 가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come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 정지영 선생님, come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 come to라는 표현이 있죠. 예, come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come to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come to라는 표현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고 그 뜻 자체가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갖게 되죠. 여기에 있는 표현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또는 자세하게 표현해 준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과연 come clos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지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것인지를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이 키포인트를 체크포인트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내용상 지금 현재 이 마뉴멘탈리티라고 하는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만큼 그 이전과 이후에 성취된 적이 없다라는 질문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대동사의 did가 제대로 쓰였는지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 문장에 있어서 대동사를 잘 썼는가인데, 지금 현재 여기 di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s it did라고 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 보통 이제 대동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문장에서의 동사와 뒷문장의 동사에 이 동사를 맞춰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 did라는 표현을 가장 잘 쓴 것인지, 아니면은 앞문장에 있는 동사를 봤을 때 did가 아니라 was라고 써야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동사가 지금 현재 achieve라는 동사의 수동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가 수동태, been achieved라는 동사 수동적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did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was achieved라는 개념이라서 was만 써줘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내려가 볼게요. B번에 지금 현재 TF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잘 쓰는 전략인데,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 먼저 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부탁에 대해서는 거절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키포인트는 이제 어떤 와이프가 지금 현재 3만 달러짜리 지금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 남편이 근검절약하는 남편을 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이제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 스포츠카 3만 달러를 사달라고 조르기 위해서 먼저 4만 달러짜리 스포츠카를 지금 현재 구매할 것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이제 보시면 그 와이프가 더 비싼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내리라고 말한 후에 그 3만 달러짜리 가격표는 좀 더 남편에게는 좀 더 합리적으로 어쩌면 보일 것이다. 이 표현에서 지금 현재 이 세 번째 문장에 있어서 체크포인트는 과연 지금 현재 이 뒷문장에 있는 지금 주어가, 이 문장의 글의 주어가 3만 달러짜리 프라이스 태그라고 하는 주어를 갖고 있고, 여기에 앞에 있는 이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도 역시 프라이스 태그로 간다면은 토킹이라고 하는 이 분사에 지금 현재 표현이 지금 분사 구문의 표현에서 뭔가 의미상 주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talking이라고 하는 after talking이라고 하는 이 분사 구문에서 과연 이 앞에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미상 주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한빈 선생님? 네, 이 구문을 우리가 만약에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 물론 동명사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토킹의 의미상 주어가 남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되는데 어떤 의미상 주어는 무슨 격으로 쓰죠? 예,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이제 소유격을 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뒤에 있는 3만 달러라고 하는 프라이스 태그라는 주어와 앞에 있는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이제 써주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소유격인 his를 넣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문장에서는 굳이 his라는 의미상 주어를 넣을 필요가 없는 문장인지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이제 his wife라고 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지금 이제 his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after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 다음에 지금 이제 his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를 과연 넣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문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이제 그 생각이라든가 사고의 능력, 인지 능력에 있어서 이제 동물들과는 당연히 다른 능력이지만 다윈이즘적인 어떤 그 기초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능력도 동물들에게 어떤 동물들과 특히 우리와 같은 영장류와 같은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인간의 어떤 그 학습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동물의 학습과 인간에 대한 학습이 동물에 대한 학습과 어떻게 다르며 어느 정도 다른가라고 하는 마지막 지문에서 여기서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간접 의문으로 쓰여있는 이 의문사에서 how and what extent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문은 간접 의문상에서 이 how라고 하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what extent가 되는데 유대용 선생님? 네. extent 할 때 what은 여기서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인 거죠? 의문? 형용사로 쓰였죠. 그래서 what extent 다음에 지금 뒷문장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문장이 나오고 있냐면 완전한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what extent를 쓰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의문사와 명사가 결합되어서 지금 현재 하나의 명사가 앞에 있는 간접 의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뒷문장이 완전한 형태에서 앞에 있는 것이 불필요한 부사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지금 how라고 하는 이 의문사는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나 what extent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현재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명사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김한민 선생님, 우리가 어느 정도 할 때 보통 extent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보통 여기 뭐가 필요하게 되죠? 예, 전치사 to를 보통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에게 to some extent라던가 to some degree와 같은 중요한 표현들을 익히게 하고 있죠. 어느 정도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o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혹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래서 전치사 to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monumental이라는 단어가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다라고 해서 긴밀하게라던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는 가깝게 잘 표현했다라고 할 때 보통 come close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express를 1번에 express를 to 다음에 express를 expressing이라고 동명사로 고쳐줘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come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과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표현에서 특징은 요 close라고 하는 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를 쓰게 되면서 아주 긴밀하고 자세하게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또는 표현하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as를 이용해서 지금 양쪽의 병렬 구조를 만들고 있는 대등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뒤에 있는 동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다시 또 받아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대동사라고 하는데 앞 문장에 보면은 이런 그 monumentality라고 하는 특징, 즉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그 이전 그 이후에 어떤 때에도 성취되지 않았었다. 그것이 지금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성취되었던 것만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써보자면 did는 was achieved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비동사를 넣어야 되겠죠. 또 앞 문장에도 보시면 비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did가 아니라 즉 능동의 형태 achieved를 받은 did를 쓰면 안 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did를 was로 바꿔줘야 됩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내로 하여금 그 더 비싼 차에서 나오도록 말한 후에 3만 달러짜리 그 가격표는 그에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라는 구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의미상 주어가 물론 다르지만은 충분히 중간에 있는 his wife라는 목적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그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 주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alking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시제를 만약에 생각해서 after 다음에 이런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보일 거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서 현재 완료형 다시 얘기하면 그 동명사나 분사의 완료형으로 having talking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fter나 before가 있는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 시제의 앞뒤가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시제 차이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talk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정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what extent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이 앞에다 전치사 to를 넣어줘야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과 결합돼서 간접 의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to extent 즉 저기 나와 있는 how and 다음에 how and 다음에 what extent extent라고 하는 요 사이에 전치사 to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1번에 지금 come close to 다음에 동사원형 ing는 현재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익혀서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다음에 to 다음에 ing냐 동사원형 물론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렇지만 그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ing라는 come close to 다음에 ing 표현을 익히면 좀 쉬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한 3 정도 주고요. 출제율도 한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사는 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 문제가 거의 뭐 중등부서부터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지금 현재 뭐 박 이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장에 있어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까는 했는데 지금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현재 완료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지금 현재 과거로서 표현이 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능동으로 써야 될 것이냐 수동으로 써야 될 것이냐도 좀 익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never라던가 since 이런 before와 같은 거 현재 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또 2학년 아이들도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에 대한 어떤 용법에 있어서 현재 완료로 쓴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이집트에서 성취되었던 건 이미 지난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로 써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되겠습니다. 고3이라서 그냥 그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문장에서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fter talking이라고 했는데 접속사 전치사 좀 같이 쓸 때 기본적으로 전치사로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talk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동사로 쓰이지만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이제 talk A out of B 하게 되면 A를 설득해서 B 하지 못하게 하다 또는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한 3 정도를 주고요. 출제율은 좀 적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문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의문사가 2개가 쓰였을 때 특별히 이제 what extent 같은 경우에 뒷문자가 연결되어서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가, 수거를 알고 있으면 좀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 요 what이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나 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이 뒤에 지금 간접 의문문이라던가 그다음에 관계절을 만들 때 굉장히 조금씩 이제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난이도는 아직도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출제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출제를 좀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